그날 밤 산은 괴물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바위를 두들겼고 바람이 절벽을 타고 돼지울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은 먹빛으로 내려앉았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폭풍이 세상을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폭풍의 비늘 사이로 한 줄기 손전등 불빛이 떨리며 나타났습니다. 불빛은 자꾸 꺼질 듯 깜빡였고 그 아래에서 한 여자가 비틀비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얼음처럼 부서졌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무릎까지 묻히는 눈이 발목을 잡아당길 때마다 질척철썩하는 소리가 겨울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사람 있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눈보라에 삼켜졌다가 겨우 귀에 닿았습니다. 산허리에는 작은 산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노란 불빛이 창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불빛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불빛을 향해 거의 기어가듯 발을 옮겼습니다. 손전등 불은 점점 약해졌고 손끝 감각은 사라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이 신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그녀는 넘어질 뻔했습니다. 한 손을 짚었습니다. 눈이 손목까지 덮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바람이 그녀를 뒤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의 쓰러지듯 문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덜컥 울렸습니다. 안에서는 마른 장작 냄새와 약간의 커피 향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듯 낮고 단단한 남자의 목소리가 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여자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사람, 도와주세요. 문이 아주 조금 신중하게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틈에서 후욱하고 쏟아져 나와 여자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강렬해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아니, 그녀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눈을 다시 떴습니다. 문틈으로 남자의 얼굴 반쪽이 보였습니다. 4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수염이 며칠 자란 얼굴, 깊게 파인 눈가 주름, 조심스러운 눈빛, 길을 잃었어요. 차가 눈에 갇혔어요. 여자가 거의 무너지듯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묵게 해주세요. 아침까지만요. 문을 연 사람은 48배 남자 한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잠깐 여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어깨, 파란 입술. 그는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여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몸을 비켰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벽난로 앞으로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람이 함께 몰려들었습니다. 불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순간 겨울의 울음이 뚝 끊겼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벽난로에서 불이 파직파직 타고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기타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외투를 벗으세요. 젖은 옷은 벗어야 합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 단추를 풀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도 미끄러졌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손이 여자의 손을 가만히 밀어냈습니다. 그가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손은 빨랐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외투가 벗겨졌습니다. 물기가 떨어지며 마룻바닥에 툭, 툭 얼음 방울이 맺혔습니다. 남자는 외투를 받아 벽난로 옆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불을 다독였습니다.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장작 끝에서 불씨가 파직하고 살아났고 주전자가 보글보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빠르게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손을 여기에 대세요. 그가 자기 손을 먼저 불 가까이 댔다가 뒤로 뺐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가 그 자리에 손을 댔습니다. 너무 가까이 대지 마세요. 감각이 없으면 데이는 줄 모릅니다. 네. 여자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불빛에 내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끔거렸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감각이 돌아온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남자는 찻잔을 들어 뜨거운 물을 따랐습니다. 티백을 넣었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티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뜨겁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자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조심스럽게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께에서 탁하고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제야 여자는 얼굴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불빛에 선명했습니다. 깊게 파인 눈과 단단한 턱선, 얇게 담은 입술.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살 것 같아요. 차는 어디에 두고 오셨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커브 돌다가 미끄러졌어요. 바퀴가 헛돌아서 그냥 걸었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불빛 보이는 쪽으로 왔어요. 여긴 산 중턱입니다. 눈태풍이 불 때면 길이 사라집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눈이 잦아들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산을 배경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구석에 낡은 기타, 창가에 시든 화분. 이 공간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얼마나요? 3년쯤 됐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벽난로의 불만이 파직파직 말을 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슉슉 유리창을 긁었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때렸습니다. 산장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연이에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한성준입니다. 불길이 한번 크게 튀었습니다. 장작이 무너지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남자가 집게로 장작을 다시 세웠습니다. 불씨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안쪽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쉬십시오. 당신은요?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불을 봐야 하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다 비웠습니다.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밤에 문을 두드리는 분은 흔치 않으니까요. 수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성준이 재빨리 일어나 그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다리에 힘이 없어서요. 당연합니다. 많이 걸으셨으니까요. 그는 그녀를 안쪽 방까지 천천히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깨끗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성준이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십시오. 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여전히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안심이 됐습니다. 이 산장 안은 안전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아직도 불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불을 그렇게 지켜보는 걸까?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산장에는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아침은 얼음꽃으로 먼저 왔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는 하얗게 얼어붙은 숨들이 얇은 꽃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산은 아직 눈에 갇혀 있었고 바람은 밤보다 얌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백색이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희미한 아침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어디인지 잊었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낯선 천장.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눈보라. 산장. 그 남자.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뻐근했습니다.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그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수연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포기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성준은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치 불이 꺼질까봐 감시하는 것처럼. 일어나셨습니까?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자긴 잤나 그냥 눈을 감고 있었나? 성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전자를 들어 커피를 탔습니다. 잔을 2개 꺼냈습니다. 하나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에 커피를 따라 자기 앞에 놓았습니다. 멀쩡한 잔은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진한 거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잔이 테이블에 딱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따끈한 잔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성주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눈이 오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오후쯤 되면 잦아들 겁니다. 그럼 내려갈 수 있을까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차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다시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의 백색을 보다가 수연이 먼저 입을 뺐습니다. 저 도시에서 뛰쳐나왔거든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회사도 집도 다 좀 지겨워서요. 아니, 지겨운 게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냥 숨이 막혔어요. 매일 같은 곳에서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얘기하는 게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 끌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했죠. 라디오도 안 켜고 그냥 계속. 수연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을 벗어나 테이블에 직접 닿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성준이 잔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받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망이든 쉼이든 여기서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요? 왜 여기 계세요? 성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도망이든 쉼이든. 어디서요? 과거에서요. 수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이 남자의 과거, 저 사진 속 여자, 이 산장에 혼자 남은 이유. 그럼 오늘은 쉼으로 할래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대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가슴께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스웨터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펜던트 하나였습니다. 은빛 금속이 불빛에 반사되어 잠깐 반짝였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표면에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병원 불빛도 이런 색이었어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성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 잔을 쥔 채로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펜던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다시 넓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뭡니까? 수연은 손바닥 위에 펜던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여동생이 입원했을 때 목에 걸고 있었어요. 성준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이 받침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테이블에 조금 흘렀습니다. 동생이 그날 밤 사고를 당했거든요. 병원 화재 때.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나중에 이거 전해줬어요. 동생 짐 정리하다가 찾았다고. 성준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이 펜던트에서 멈췄습니다. 백은병원. 그가 말했습니다. 환자 식별용 펜던트입니다. 수연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병원은 성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곳입니다. 방 안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불길은 그대로인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오래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12년.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의사셨어요? 외과였습니다. 수연은 펜던트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었습니다.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니고 번호였습니다. 환자 번호. 그럼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혹시 그날 수술실에 계셨나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벽난로를 보았습니다. 불이 훅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직이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동생도 수술대 위에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화재 연기 때문에 저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풀렸습니다. 정전이 됐습니다. 불이 다 꺼졌습니다. 저는 손전등 하나로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가늘게 떠있던 침묵이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펜던트를 주머니로 천천히 넣었습니다. 금속이 천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녀는 성준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3년 동안 많이 미워했거든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왜 못 살렸을까?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됐을 텐데. 왜? 성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앞에 있는데 미움이 안 올라와요.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 장작을 하나 더 밀어 넣었습니다. 불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한참을 불을 보다가 돌아와 앉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날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녀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당신도 그날 이후로 여기 갇혀 있잖아요. 이 산에.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동생 일기장이에요. 엄마가 유품 정리하다가 찾은 거예요. 최근에 저한테 줬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동생의 둥근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 쓴 거 있어요.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수연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동생이 왜 그날 밤 병원에 갔는지 알 것 같아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어 읽었습니다. 오늘 언니랑 또 싸웠다. 형부 때문에. 언니는 모르는 척하지만 나는 알아. 형부가 이상하다는 거. 언니한테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내일 상담센터 가봐야지. 혼자 고민하기엔 너무 무겁다. 성준이 천천히 일기장을 닫아 수연에게 돌려줬습니다. 동생이 병원 간 건 상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고3인데다 입시 스트레스에 형부 문제까지. 근데 그날 화재가 났고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동생이 뭘 고민했는지, 왜 혼자 끙끙 앓았는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였는데
성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수연의 손등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공감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것. 정오 무렵 성준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지직 잡음만 흘렀습니다. 그가 계속 돌렸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목소리가 잡혔습니다. 희미했습니다. 들렸다 안 들렸다 했습니다. 백은병원 화재 사건 3주기를 맞아 지직. 성준이 다이얼을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당시 일부 기록이 최근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지직. 심정지 후 회복 상태로 이송된 환자 1명이 확인됐으나 신원 불명 상태로 지직. 성준이 다이얼을 더 돌렸지만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심정지 후 회복이라고. 성준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살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신원 불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잖아요. 제 동생일 수도 있잖아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일어나 창문으로 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그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숨이 유리에 하얗게 맺혔습니다. 기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화재와 정전으로. 성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손바닥 자국이 김서린 유리에 남았습니다. 천천히 흐려졌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기억이라도 붙잡아야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당신 기억에 그 아이는 어땠어요? 숨이 있었어요? 성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히. 그가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의사가 와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다른 환자를 봐야 했고,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수연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펜던트가 옷 안쪽에서 만져졌습니다. 찾아야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연이 그를 보았습니다. 왜요? 당신이 도울 이유가 뭐예요? 빚이 있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지키지 못한 생명. 혹시 살아있다면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은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었고 문은 체인에 덜컥덜컥 매달렸습니다. 산장은 거대한 바다 위의 작은 배처럼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은 어둠과 백색이 뒤섞여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길을 찾기는 틀렸습니다. 성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괜찮아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급할 것도 없어요. 그녀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불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옆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성준은 그녀를 보았습니다. 몰래.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이상합니다. 수연이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성준도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부르릉 하던 소리가 가끔 끊기듯 컥 하고 걸렸습니다.
연료가 필요합니다. 성준이 일어났습니다. 창고에 다녀와야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위험합니다. 바람이. 혼자 보내기도 위험해요.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둘이 가요.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코트를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성준이 손전등 2개를 챙겼습니다. 수연이 빈 연료통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나중에 같이 들면 돼요. 이건 가벼워요. 문을 열자 바람이 몰려들었습니다. 휙!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이 일시에 그들의 몸을 때렸습니다. 성준이 앞장섰고 수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산장 뒤편까지는 불과 20m였습니다. 하지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발목이 파묻히고 종아리에서 열이 빠져나갔습니다. 성준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연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바람을 등지고 한 걸음씩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눈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성준이 소리쳤습니다. 네.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문이 보였습니다. 문은 더 심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입김을 불었습니다. 자물쇠를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깡깡 금속이 겨울을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성준이 다시 두드렸습니다. 깡, 깡, 깡. 자물쇠가 풀렸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문 앞에 쌓여 있었습니다. 같이 밀어요. 하나, 둘, 셋. 두 사람이 동시에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차가운 기름 냄새가 솟아올랐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발전기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연료통이 벽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성준이 빈 통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연료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비췄습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키, 녹슨 공구들, 먼지 쌓인 상자들. 그녀의 손전등 불빛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구석에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먼지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산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나무가 푸르렀습니다. 남자는 성준이었습니다. 더 젊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거 성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돌아보았습니다. 성준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괜찮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옛날 사진입니다. 부인이셨어요? 네. 지금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연은 액자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성준이 연료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돌아가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아니면 그리움, 아니면 둘 다. 연료통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이 앞을 잡고 수연이 뒤를 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하하 어둠을 오르내렸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수연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손전등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불빛이 공중에서 빙글 돌았습니다. 땅을 향했습니다. 조심.
성준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수연의 몸이 그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의 팔이 그녀의 등을 감쌌습니다. 두 사람의 숨이 아주 가까이에서 겹쳤습니다. 눈송이가 그들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녹지 않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네. 잠깐 놀랐어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준의 손이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닿아 있었습니다. 손을 수연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준이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수연이 물러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수연이 떨어진 손전등을 주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계속 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연료통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발전기에 연료를 부었습니다. 기계가 몇 번 기침을 했습니다. 컥컥 그러다 부르릉 고른 박자를 회복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트를 벗었습니다. 눈을 털었습니다. 벽난로로 갔습니다. 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손을 불 가까이 댔습니다.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밖이 정말 춥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더 추워질 겁니다. 한밤중엔 여기는 따뜻해요. 당신이 불을 잘 지켜서요.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도 그를 보았습니다. 성준 씨, 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아까 창고에서 본 사진 속 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성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이었습니다. 폐암.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버텼습니다. 여기서요. 이 산장에서. 여기서요? 아내가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있었어요? 네.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마지막 1년은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여기 남았습니다. 내려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화재 이후로 성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제가 지킨 못한 생명들이 자꾸 보였습니다. 밤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이 불을 지키면서요. 왜 불을요? 그날 정전이 됐을 때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수술실도 복도도 전부.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절대 끄지 않습니다. 매일 밤 확인합니다. 오늘은 꺼지지 않았는지. 수연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그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왜요?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3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동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매일 확인했어요. 오늘은 동생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나? 안 됐습니까? 한 번도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기 와서 당신 만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서로 가까워 보였습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성준이 레코드를 꺼냈습니다. 음악 들으시겠습니까? 좋아요. 그가 레코드를 올렸습니다. 바늘을 내렸습니다. 지직 소리 뒤에 오래된 재즈가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피아노 소리, 색소폰 소리, 느린 리듬.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숨이 느려졌습니다. 이 곡 좋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곡입니다. 어떤 분이셨어요? 성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웃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셨어요? 네, 많이요. 부러워요.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당신은요?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있어요. 결혼도 했었고요. 했었다는 건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떠난 후로 우리 관계도 무너졌어요. 남편은 빨리 잊자고 했어요. 저는 잊을 수가 없었고요. 결국 서로 지쳤어요. 힘드셨겠습니다.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어요. 미련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수연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야죠. 동생 몫까지.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산장에 왜 들어왔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왜요? 내 안의 소음이 너무 컸거든요. 도시에 있을 땐 사람들 목소리, 차 소리, 모든 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여기선 조용해요. 눈 내리는 소리, 불타는 소리, 당신 숨소리만 들려요. 성준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편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편해요. 저도입니다. 성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같은 불빛을 보았습니다.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피아노가 낮게 울렸습니다. 색소폰이 높게 떠올랐습니다. 수연의 손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준의 손도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손 사이의 거리는 10cm쯤 되었습니다. 성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연 쪽으로 1cm 멈췄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1cm 수연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도 움직였습니다. 성준 쪽으로 5cm, 3cm, 1cm.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쾅쾅 3번 울렸습니다. 짧고 단단했습니다. 바람과 달랐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거두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성준이 문으로 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열어줘. 수연.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젖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열어줘.
얼어 죽겠어.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 성준이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는 분입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남편이에요. 전 남편. 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쾅쾅. 성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과 바람과 함께 박민호가 들어섰습니다. 박민호는 38이었습니다. 코트는 눈탕에 젖었고 신발은 진창을 끌었습니다. 머리카락에 눈송이가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수연을 보았습니다. 성준을 보았습니다. 벽난로를 보았습니다. 레코드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낭만적이네. 그가 말했습니다. 민호, 어떻게 수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찾았냐고? 민호가 코트를 벗지 않은 채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았습니다. 진창이 마룻바닥에 묻었습니다. 찾느라 고생 좀 했어. 휴대폰 꺼져 있지. 회사에서도 모르지. 집에서도 연락 안 되지. 그래서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지. 위치 기록 정리해줬더라. 민호가 눈에 붙은 눈을 털었습니다. 차가 커브에서 미끄러진 거 확인했어. 거기서 산장까지 걸어왔지. 미친 짓이더라. 근데 당신도 했으니까 나도 했어. 성준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차단됐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온도는 내려갔습니다. 앉으시겠습니까? 성준이 말했습니다. 밖이 추우셨을 텐데. 당신은 누구죠? 민호가 성준을 보았습니다. 한성준입니다. 이 산장 주인입니다. 산장 주인.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하룻밤 재워준 거네. 조난당한 분을 도왔을 뿐입니다. 조난? 민호가 짧게 웃었습니다. 맞아. 조난이지. 인생에서 조난당한 거지. 민호. 수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그냥 눈 때문에 우연히 들어온 곳이야. 우연? 민호가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변호사 면담 하루 전에 우연히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벽난로 앞에 놓인 2개의 커피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구석의 기타, 그리고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음악. 아늑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했어? 옛날 얘기? 서로 위로?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어. 수연이 끊었습니다. 아무것도? 민호가 성준을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성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차는 됐어요. 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나 여기 오래 있을 생각 없어. 수연만 데리고 내려갈 거야.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밖에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민호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눈이 미친 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코트를 벗었습니다. 의자에 걸쳤습니다. 하지만 앉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아침까지. 그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연. 여기서? 수연이 물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준이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차피 숨길 것도 없어요. 민호가 그녀를 날카롭게 보았습니다. 숨길 것도 없다고? 정말? 정말? 그럼 묻자.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가방 어디 있어?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알잖아. 그것 때문에 왔어. 뭐가? 일기장. 민호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 일기장. 그거 가지고 나간 거 알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의 눈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수연이 물었습니다. 왜 중요하냐고? 민호가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쓰여 있는지 나도 알아. 내 엄마가 그 얘기했거든. 너한테 일기장 줬다고. 마지막 페이지에 나에 대한 얘기 있다고. 그래서 그게 법정에 나가면 안 돼. 민호가 말했습니다.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다 꼬여. 나한테 불리해져. 불리한 게 당연하잖아.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 있는데. 내가 뭘 했는데. 민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생한테 그랬잖아. 계속. 불편하게. 나 그냥 친하게 지내려고 한 거야. 처제니까. 친하게.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동생이 일기장에 다 썼어. 당신이 어떻게 쳐다봤는지, 어떻게 만졌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 동생이 예민했던 거지. 오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그날 밤 병원 간 것도 당신 때문이야. 상담받으러 간 거야. 당신 때문에. 그거랑 사고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어. 집에 있기 싫게. 밤에 혼자 나가게. 그리고 그날 화재가 난 거야.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성준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민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인정해. 근데 그게 3년 전 일이야. 이미 지난 일이고 동생도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덮자는 거야? 덮자는 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지.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아직 정리할 게 많아. 아이 문제도 있고. 아이. 수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우리 아이 없어. 그래. 없지.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근데 재산은 있잖아. 집도 차도 적금도. 돈 얘기네.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현실 얘기야. 민호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만 살 수 없어.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해. 그러려면 그 일기장이 나가면 안 돼. 그럼 뭐 어쩌라고? 없애라고? 그래.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없애. 태워. 그럼 나도 이혼 순순히 해줄게. 재산도 반반. 깔끔하게. 수연은 그를 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 왜? 그건 동생 거야. 동생 목소리야. 내가 마음대로 지울 수 없어. 그럼 어쩔 건데? 법정에 낼 거야? 그럼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야. 너도 피해봐.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돼. 내 동생 일, 우리 집안 일. 상관없어. 상관 있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내 부모님도 상처받아. 다시 그날 얘기 꺼내지면.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흔들림을 봤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제발, 이번만 내 말 들어줘. 우리 조용히 끝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아.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민호가 성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빠져요. 우리 일이야. 손님이 제 산장에 있습니다. 제 일이기도 합니다. 손님?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손님일에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도울 뿐입니다. 도움?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한성준이라고 했죠? 많이 듣던 이름인데. 백은병원 외과의사. 맞죠? 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 일기장에 병원 얘기 나오거든. 백은병원. 그리고 나도 알아. 그날 화재 당시 의료진 명단. 당신 이름 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가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네. 수연이가 여기 온 거. 당신을 찾아온 거지. 아니에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우연? 민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넌 항상 그 병원 얘기했잖아. 그날 의사들 원망했잖아. 그리고 이 사람 만났어. 산속에서, 폭설 속에서. 이게 우연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성준을 보았습니다. 당신, 그날 내 처제 살릴 수 있었어요? 성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에요? 살렸냐 못 살렸냐를 묻는 거예요. 화재와 정전으로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민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어요? 민호,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왜 죽었냐고. 민호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의사인데 사람 살리는 게 일이잖아. 그만하세요. 성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날을 평생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 민호가 웃었습니다. 후회로 사람이 살아나요? 민호, 제발. 수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해. 성준 씨 잘못 아니야. 성준 씨? 민호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벌써 이름으로 불러? 하룻밤 자지 않았어. 그래. 그럼 뭐 했어? 여기서 둘이서? 민호가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불 앞에 앉아서 뭐 했어? 서로 위로? 손잡고? 아니면 키스라도 했어? 미쳤어?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미쳤어? 너지. 민호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동생 죽게 만든 의사랑 산장에서 재즈 들으면서 뭐 하는 거야? 수연의 손이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호가 뺨을 만졌습니다. 수연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성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그를 보았습니다.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이 산장 주인입니다. 손님이 다치는 걸 볼 수 없습니다. 손님?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내 아내가 손님이에요? 지금은 모두 제 손님입니다. 민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성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비켜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비키라고. 민호가 성준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성준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민호가 다시 달려들려는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발전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불이 깜빡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발전기가 성준이 창밖을 보았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벽난로 불빛만 남았습니다. 연료가 떨어진 겁니까?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까 채웠는데. 성준이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가봐야겠습니다. 지금? 민호가 물었습니다. 발전기가 없으면 난방이 안 됩니다. 한밤중에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성준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혼자 가시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갈게요. 나도 간다. 민호가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성준이 그를 보았습니다. 다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갇힌 거 마찬가지잖아. 민호가 코트를 입었습니다. 같이 가죠. 빨리 고치고 내일 아침에 내려가게. 세 사람은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입을 벌렸습니다. 휙! 눈이 일시에 그들의 몸을 때렸습니다. 발목이 파묻히고 종아리에서 열이 빠져나갔습니다. 창고까지의 짧은 거리가 갑자기 길어졌습니다. 성준이 앞장섰습니다. 수연이 중간에, 민호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의 손전등 불빛이 눈보라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발전기를 확인했습니다.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엔진이 죽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배선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성준이 손전등으로 비쳤습니다. 눈무게 때문에. 고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얼마나요? 30분쯤. 그럼 빨리 합시다. 세 사람은 한 말씩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계적인 협력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성준이 배선을 고쳤습니다. 민호가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공구를 건넸습니다. 바람이 창고 지붕을 때렸습니다. 쾅쾅 나무가 먼 산의 북처럼 울렸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성준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발전기가 부르릉 다시 살아났습니다. 됐습니다. 성준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여전히 미친 듯이 내렸습니다. 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습니다. 방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겠네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방 하나 더 있어요?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난 거기서 잘게요. 민호가 코트를 벗었습니다. 당신들은 알아서 하시고. 수연이 그를 보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성준과 수연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레코드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바늘이 지직지직 공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이 일어나 바늘을 올렸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왜요? 민호가 당신한테 심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말은 맞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 동생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최선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성준 씨. 네. 나 당신 원망 안 해요. 진짜로.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의사였습니다. 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못했어요. 그게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아무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냥 불운이었어요. 나쁜 타이밍이었어요. 화재가 났고 정전이 됐고 모든 게 겹쳤어요. 그게 다예요. 성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의사니까요. 사람을 살리는 게 일인데 살리지 못했으니까요. 수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도 돼요. 성준이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 위에 얹어진 그녀의 손. 당신은 그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습니까? 강한 게 아니에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냥 지쳤어요. 미워하기에, 원망하기에. 그래서 이제 놓고 싶어요. 놓는다는 게 용서요. 당신도 저도 동생도 다 놓아주고 싶어요. 성준의 눈에 무언가가 고였습니다.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 저도 놓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수연이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의 가장 깊은 지점, 세상이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바람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성주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작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수연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깨어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안쪽 방에서는 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지쳐서 잠든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안 주무십니까? 성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네. 잠이 안 와요.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그녀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당신은요? 저는 원래 밤에 잘 못 잡니다. 왜요? 불을 봐야 하니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벽난로 옆으로 왔습니다. 성준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볼게요.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같이 볼래요.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성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불을 보았습니다. 불길이 춤을 췄습니다.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색깔이 계속 변했습니다. 장작이 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파직파직. 성준 씨.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당신 부인은 어떤 분이었어요? 성준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웃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도 아플 때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강한 분이었나 봐요. 강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준이 말했습니다. 폐암 진단받고도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자고. 여기서요? 네. 아내가 이 산장을 좋아했습니다. 도시 생활이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여기서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 두고 가기 싫었을 텐데. 그랬을 겁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 혼자 남지 말라고. 다시 내려가서 살라고. 근데 못 내려갔어요? 네.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화재 이후로 환자를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웠어요? 네.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또 제 손에서 생명이 꺼질까봐. 성준이 자기 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았습니다. 이불만 지키면서 수연은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의사의 손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던 손. 지금은 불을 지키는 손.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습니다. 성준이 인정했습니다. 매일 밤이 길었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불하고 저만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성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덜 외롭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왜요? 당신이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짧지만 무거운 침묵. 저도요. 수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덜 외로워요.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불빛이 그들의 눈에 반사됐습니다. 수연 씨, 성준이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냥 조난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사람. 지금은요? 지금은 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요?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수연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 사이의 거리가 30cm쯤 됐습니다. 나도 당신을 다르게 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산장 주인이었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보여요.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착한 사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성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닿았습니다. 가볍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수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성준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얹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성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수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당신 손 놓고 싶지 않아요. 저도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꼭 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얹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준 씨, 수연이 말했습니다. 네. 나 지금 뭐 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나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기혼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당신이랑. 네. 이거 잘못된 거죠? 성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죄책감이 안 들어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요. 그냥 편해요. 당신 옆에 있으면. 그녀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숨쉬기가 편해요. 성준의 손이 그녀의 손을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온 후로 불만 보는 게 아니라 당신도 보게 됐습니다. 당신 웃는 모습도, 우는 모습도, 말하는 모습도. 그래요? 네. 그리고 성준이 숨을 고르듯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없어진다는 게 내일 아침이 오면 당신은 내려갈 겁니다.
그 사람이랑 같이 성준이 안쪽 방을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혼자가 될 겁니다. 그게 싫어요? 네. 성준이 인정했습니다. 싫습니다. 나도 싫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더 있고 싶어요. 당신이랑.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거리가 20cm였습니다. 수연 씨, 성준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끌리고 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도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끌려요. 거리가 15cm였습니다. 성준의 다른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그의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키스해도 될까요? 성준과 수연의 사랑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2부에서 뵐게요.